네, 반갑습니다. 채널 이름 바꿀 거라고 1년째 얘기하고 있는 문정합니다. 채널의 두멘탈 두맨입니다. 10월 29일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였죠. 그때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제가 있었고, 시민추모제에 유가족분들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기는 뭐 했는지 영암교회를 갔어요. 좀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죠. 영암교회를 가서 추모 예배를 드렸다, 추도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응과 또 팩트 체크, 영암교회 부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쓴 팩트 체크를 토대로 한번 같이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추도 예배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쇼였다. 이게 골자고요. 이게 왜 쇼인지에 대해서는 기사와 반응들을 살펴볼게요. 자, 이태원 참사 윤석열 셀프 예배쇼, 교인들도 분노, 교회가 만만한가 이랬습니다. 자, 초등생 때 다녔던 교회를 언론 플레이 도구로 썼다. 급조된 이태원 추도 예배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 정책당회 등으로 교회가 분주했는데 그래서 거절했는데도 집요하게 교회를 들어왔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발단은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통일 활동가시거든요. 처음에 글이 올라온 건 최재형 목사님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암교회 교인들의 제보, 영암교회 측은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마저 초등학생 시절 다녔던 영암교회당을 찾아가 언론 플레이와 눈속임으로 겨우 모면했다. 아니지, 대충 때웠다는 표현이 맞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기사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면, 자, 이 교회가, 영암교회가 윤 대통령이 초등학생 시절 다녔던 교회로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간 적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49년 만에 처음 찾은 곳이다. 윤 대통령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교인들에게 인사했었다. 그러고 나서 또 발길을 끊었다가,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만 한 번씩 오는 거죠. 이번에 참사 1주기 때 급하게 다시 찾아오니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만만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 부인 있죠. 김건희 여사 따라다니면서 도사들, 법사들 만나고 다녔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히. 당연히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다시 최재형 목사님 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몇몇 장관들과 참모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만 대동하고 자기들만 자체적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영암교회 측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 지상파 뉴스와 용산에서 제공한 영상 자료를 봐도 전체 신자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없다. 카메라 구도를 그렇게 잡은 거죠. 전체 좌석에 1분다만 포커스를 맞춰서 30여 명 내외만 예배를 드리는 장면만 등장한다. 그것도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통제하에 그 교회 장로들과 부목사들 10여 명이 합류한 인원이 전부였다. 자, 교회 내부 사정입니다. 영암교회 3부 예배는 통상 11시에 시작해서 12시 10분이면 모두 마친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당회도 열어야 하는 바쁜 시간에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면 대충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표인지. 자, 바쁜 시간에 대통령실 측에서 12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요청한 것이다.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장소를 빌리겠다. 이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날은 영암교회가 내년도 예산도 심의하는 정책당회를 여는 날이라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고 화장실 공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대통령실의 예배 요청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으나 연말이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때 교회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월은 사실 연말 행사가 많거든요. 성탄 행사도 준비해야 하고 하니까 보통은 11월에 내년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산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유상진 담임 목사가 주도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행들만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만 추도 설교와 예배 인도를 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할당된 것이다. 원래 예배는 목사님이 집전을 하죠. 성직자가 강단에 서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였다. 자, 추도 예배라고 했는데 유족들도 없고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없는 사탕 걸린 추도사를 하필 모교회를 이용해 해친 것이다. 사실 모교회라고 할 것도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잠깐 다녔다가 잠깐 갔다가 그냥 중학교 때 안 나온 그런 교회인데, 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측은 재빠르게 윤석열의 추모 발언이 담긴 영화교회 예배 장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서 첫 보도가 오후 2시 21분에 나갈 정도로 번개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예배가 뭐 12시 30분에 시작한 예배를 가지고 보통 한 1시 반, 1시간 정도 이 정도에 끝날 텐데 2시 21분쯤에 바로 보도가. 근데 이게 있어요. 그 미리 세팅을 해두면은 보도자료는 미리 써놓습니다. 왜냐면 그 보도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언도 미리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두니까 이미 이제 그 보도자료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행사 치르고 그냥 바로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획이 된 거죠. 흔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마치 영암교회가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를 드렸고 윤석열의 그 자리에 초청받아 자연스럽게 추모 발언을 한 것처럼 기사 제목들과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그러니까 영암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하는데, 추도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참석을 했다. 뭐 그런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윤석열 대통령 추도사 전문이라고 KTV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유니크라고 해서 대통령 행보라고 써 있는데, 예,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뭐 온통 댓글을 보면은 뭐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대통령 응원해요. 유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참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은 시민 추모제에 오라고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갔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 문정아메드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유가족 대표입니다.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 위원장님이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 추모제 자리니까 정치 집회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셔서 자리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물론 이제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는 아니지만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각 당대표들이 와서 또 추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 뭐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와서 그 원내 정당들이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지 않았고 다만 이제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왔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 야당이 주최해서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당이 주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뭘 모른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건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다. 의전이나 뭐 경호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 행사가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로 굉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할 생각을 못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검색을 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 뜹니다. 조선일보에 나오고, 추도사 전문 아까 봤던 거죠. 뭐 상황극 얘기 나오고, 윤석열의 추도 예배 뭐 이런 거. 아까 또 중앙일보에서도 뭐 나왔었는데 그랬습니다. SBS 것도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 참석 SBS 뉴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MBC 뉴스에서 나왔던 거고요. 영암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 깊은 위로한다 라고 유가족들도 없는데 추도사를 낭독을 했죠. 자, 더구나 이날은 영암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렸다. 많은 교회가 이날 10월 29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을 했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목사와 장로들이라면 윤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하라고 호통을 쳤어야 마땅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 부분에 개인적인 성향을 이런 국가적인 정책 상황에 반영하는 부족한 부분이란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영암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고 거부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 포스팅 캡처 내용을 참조 요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SNS 상에서 화제가 됐던 영암교회 교인의 팩트체크 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이없어서 쓰는 팩트체크. 기사 제목이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도예배 참석. 이게 잘못된 워딩이다. 우리 교회는 추도예배를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자기들이 가니까 예배 하나 마련해달라 요청한 거임. 예배를 하나 마련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근데 이것도 한참 전에 기획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그러니까 10월 28일이죠. 29일 그 시민추모제 바로 전날에, 그것도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대통령의 주례 영암교회 방문하여 예배드리겠다고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오겠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짜여진 계획된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12시 30분부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기획을 해서 알아서 그냥 세팅된 걸 갖고 와서 우리끼리 추모 예배를 하겠다. 장소만 대관해 달라. 거의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현재 화장실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하고 마침 정책 당일날이라 1년 중 제일 분주하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다른 게 많으니 그쪽을 추천한다고 하셨으나 거절했다. 자, 비공식 일정이니 사전 공지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됐겠죠. 자, 부목사들도 주일 아침에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온다는데 아이고,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유인들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알게 되고 나서 대부분 반응은 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참모진과 국회의원 등 약 30명과 그만큼의 경호 인력에 도착했다. 처음에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겠다 했으나 나중에 당회원, 장로님과 부목사님들 선에서 참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용산에서 아직 뭐하러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겠죠. 자, 예배 인도, 기도, 설교를 모두 담임 목사님이 진행을 했는데, 나는 성경 공부 있어서 처음부터 못 들어갔고 중간부터 외부에서 경호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분 이제 부목사님은 아니고 아마 그냥 일반 교인이거나 청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배인데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예배, 이거 참 글쎄요. 뭐 보안 지역도 아니고 어디 뭐 중국이나 무슨 이슬람 강경 지역도 아니고 한국에서 예배드리는데 경호원들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막는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좀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배의 모습, 예배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종교 행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고, 오는 사람 누구든 거부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환자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추모사를 낭독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 앞에서 낭독한 게 아니고 참모들 앞에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나온 부분,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일부 당회원 10명 내외, 대다수 참모진 30명에게 인사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다 같이 식사하고 교인들은 그 주위에 앉아 구경하는 진 풍경이 연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3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점심 식사니까 이미 이제 교인들이 식사는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난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하고, 교인들은 그 주위에 앉아서 그 식사하는 모습을 구경을 하고 있는 진 풍경이 연출이 됐다고 하네요. 자, 대통령 일행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덕분에 엘리베이터가 통제되고, 자, 본당이 3층이고 식당이 2층인데 교인들이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자, 5, 6층의 아이들은 땀을 삐질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민폐네요. 예전에 황교안도 그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 방문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제를 했었죠. 근데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됐어요. 그때 참 어딜 가기만 하면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들이 있죠.
자, 개인적으로 느낀 건 지난 성탄 때 방문과는 달리 경호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강압적이 되었다. 잠깐 서서 보려고 하는데 앉으세요. 당신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대통령 일행들 때문에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교인을 꾸짖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안 보이냐라고 큰 소리 치려다 참았다. 어차피 사임할 거 참지 말걸. 사임한다고 써있는 거 보니까 부목사님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하긴 경호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냐. 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영암교회가 만만하니까 대통령실에 교회 배경화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씁쓸하네요. 저도 씁쓸합니다. 교회가 정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해서 짝짝꿍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을 위해서 정책도 제안하고 때로는 부당한 정책을 편다 그러면은 압력도 넣고 민원도 넣고 성명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용당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예. 신앙의 자존심을.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상한 시위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 말고 정광훈처럼. 자, 우리 교회는 정말 불편해졌다. 어르신들은 지난번보다 더 좋아하시고 젊은 교인들은 지난번보다 더 욕한다. 왜 여기로 와가지고. 대통령 일행이 교회에 방문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대 간의 양극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기사의 정치인들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왔던 이원주 전 의원 글을 또 봤어요. 요 글을 최재형 목사님 글을 공유를 했죠. 이 공유가 한 300번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아무리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도 최근 공유 300번이라면 꽤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대통령실을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는 거지? 이 시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 솔직함이다. 국민들은 꼼수와 사기성 쇼에 지칠 만큼 지쳤다. 시민 추모대회 안 온다고 해놓고 굳이 안 가던 교회에 예배를 왜 갔을까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그냥 찾아간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참 비겁하고 위선적이다. 라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해놨죠.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이 요즘 날아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분도 거시기 했죠. 정광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포스팅인데 대통령은 슬퍼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 일주기에 교회로 간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오면 배를 걸냐. 본인 위로받고 온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영상 내용을 이 기사에서 좀 요약을 해줬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고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할 뻔면서도 끝내 서울광역 추모식장에는 불참했다. 유가족이 없는 자리에서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태원 참사 초기 근주 없는 리본, 영정도 없이 위패도 없이 국화꽃에 고개를 조아렸던 것과 동화 반복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참사가 났을 때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영정도 위패도 근주 리본도 없이 그냥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묵념을 했습니다. 이번 영암교회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좀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은 예전에 극우 유튜버들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쇼통령이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런 별명이 좀 어울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오면 배를 걸나 윤 대통령은 평상시에 조문할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상주들 만나지도 않고 교회에 가나. 비유가 적절하죠. 조문할 때 장례식장에 안 가고 상주들 안 만나고 교회에 간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단도 아니고 교회에 가니 신용을 한 것 같고 유가족 위로가 아닌 본인만 위로받고 온 건 아닌가.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 간에 이제 좀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화해를 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 회개했어. 뭐 이런 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 교회 가서 회개했어. 나 교회 가서 헌금했어. 이게 뭡니까?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라고 했지.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심지어 예물을 그냥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본성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 추도했어, 나 회개했어 이러고 그냥 말로 하고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부인의 그 무속 종교에 따른 그 지침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건지 뭐 천공 스승의 지시가 있었다든가 얼마든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천희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뿐인 슬픔, 말뿐인 위로를 하려거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울리지 마라. 2차 가해를 한 거죠. 뭐 2번 죽이는 거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유가족을 피해 다닐 거냐. 진심 어린 사과도 사과받아야 할 대상도 없는 교회에서 진행한 오직 그들만의 추모제였다.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등을 돌렸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정쟁으로 폄훼하며 유가족의 거듭된 참석 요청을 끝끝내 뿌리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모습은 비정하기 그지없다. 덕이 참사 책임자 모두 자리를 보존하게 해놓고 그때 있었던 장관들, 그 용산 소방청장 술 마시러 갔던 그 사람 있죠.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굳이 차 타고 가겠다고 해서 50분 동안 길바닥에 있던 사람.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금도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뭔가 겉으로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랑 뒤에서 하는 행동이 계속 달라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그 예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 모아놓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연구 계속해라. 얼마든지 연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R&D 예산, 연구 예산 다 깎았죠. 다 삭감했죠. 자,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159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을 외면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 부러운 줄 알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추모대회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빈 의자와 이를 지켜보며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시민 추모대회 때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안 왔죠. 그리고 국민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안락한 자리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추도사를 낭독하는 대통령. 이 잔인할 정도로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려 할 것이다. 진짜 공감 능력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주신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갔으면 되는 건데. 자, 이재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해서 유가족들의 슬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었죠. 11.6 때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슬픔마저도 자기 유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참으로 간악한 대통령이다. 이태원 추모 정치 행사엔 참여하지 않겠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극히 정치적 행사에는 열렬히 참석한 대통령에 기반해 금수의 마음이 저보다 선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러면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굳이 막 찾아가서 만나고 대선 때도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전 대통령들 찾아가서 만나러 다니고 그 대통령 부인들 만나러 다니고 그랬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겁니까? 하루 전날 연락해가지고 영암교회 들어가고 고집은 또 엄청 세가지고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정치할 거면은 대통령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어 스태핑도 한다고 그랬는데 말할 때마다 막 논란 빵빵빵 터지고 기자들 질문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중단했죠.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부터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설만 있습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 마련한 적 있나요? 없죠. 기자간담회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뭔가 기획을 다 해놓고 이거를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본인 말만 전달하고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채널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